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변호사 활용법입니다. 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변호사를 갖다 선임했으면 그 다음에 사실 처음이니까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죠. 우리가 핸드폰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것처럼. 근데 제가 여태까지 25년 동안 느낀 변호사 활용법. 첫 번째는요, 말보다 서면입니다. 말보다 글로 줘라. 여러분들은 재판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뭔가 말을 많이 해서 판사한테 막 설명해 줘야 되고 말로 얘기해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게 해주는 게 그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모든 그 아주 기억하지 못할 시시콜콜한 부분까지도 얘기를 찾고 해줘야 되고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해줘야지만 변호사가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는 무조건 말보다는 글로 주셔야 돼요. 우리가 법원에 제출하는 게 전부 글로 제출하거든요. 주장, 입증.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증거를 세우는 것, 증명을 해서 내가 증거로서 내 주장을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면이 있어야 돼요. 사진, 동영상, 그 다음에 계약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라는 직업이 기본적으로 법정에 한번 가서 보시면요, 법정에서 뭐 어느 경우에는 뭐 길게 1, 2분도 얘기를 하지만 보통 재판이 10분 내로 끝나요. 5분 내로 끝나요. 몇 마디 하고 서면으로 낸 것을 갖다가 거기서 진술하고 거기에서 쟁점되는 몇 마디만 하는 것이지, 그거를 주로 그 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잘 활용하시려고 그러면 서면으로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뭐를 질문하거나 답을 받을 때도 서면으로 하세요. 요즘에는 서면이 힘들다고 서면이라고 하면 너무 뭐 글로 막 쓰시는 거 생각하는데, 카카오톡으로 물으세요. 그 다음에 또 이메일로 물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면 본인도 잘 까먹지 않아요. 한번 보면, 아, 지난번에 이렇게 질문하셨었지? 그리고 답변을 이렇게 주셨네? 그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자료가 남아서 무조건 서면으로 하세요. 서면이라는 게 글입니다. 말보다는 글로 하세요. 그리고 서로 일하는데도 훨씬 편하죠. 그 글이 남아있어야지. 나중에 변호사랑도 많이 다투거든요. 내가 그때 이 얘기 했는데 왜 안 들어갔느냐? 내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법원에 전달 안 했느냐? 이런 다툼도 이렇게 하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주 물으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한테 자주 물어라? 아까는 뭐 글로 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주 물으라고 하는 게 꼭 말로 물으라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소송 초기에 처음 많이 물으세요. 그거를 글로 물으시면 더 좋은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래, 변호사가 딱 이제 선임을 하잖아요. 그럼 변호사를 지켜봐요. 가만히 저게 잘하나? 못하나? 소장을 언제 넣나? 그리고 그 답변서를 언제 넣나? 꼭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이렇게 저게 잘하나? 이렇게 지켜보시듯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서면이 오거나 그럼 갑자기 화를 내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계약한 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이제서 이거 계약서 넣고 소장 넣고 지금 제대로 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 거 신경 쓰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잘못됐네, 내용도. 그러니까 이거 똑바로 안 쓰면 이거 못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얘기가, 자주 물으세요. 그 얘기는 우리 서면 언제 들어가요? 변호사님 이거 언제까지 제출하면 돼요? 그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카톡에다가 물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잖아요. 이거 그 2주 내에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2주가 지나서 안 주면 그때 물으셔야지. 왜 안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변호사도 똑같이 거기에다가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소통을 잘하라는 얘기랑 같은데, 그래서 자주 하세요. 빈번하게. 이걸 그렇다고 하루에 10번, 20번 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서로 알아가는 관계고, 그 다음에 또 사건 내용을 파악해야 되다 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세요. 대신 말로 물으면 자꾸 반복이 되고, 그리고 사실 변호사들이요, 생각보다 바쁩니다. 그러니까 회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재판 가야 되고, 근데 의뢰인들이 만약에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변호사는 지금 재판 시간이 늦었어요.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도 높아져요. 급해지고. 그럼 이제 알았고요. 그거 다 들은 얘기잖아요.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왜 화내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조금씩 기다려주면서, 변호사들이 이게 그냥 상담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서면을 써줘야 되잖아요. 또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잖아. 그 내용이 어떤지.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 입장을 이해 안 하시고 이제 계속 왜 내 거에 대해서 열심히 안 보느냐는 식으로 하시면 그거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자주
언제쯤 들어가느냐? 다음 재판은 언제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물어보실 때 많이 들으시고 궁금한 건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단보다는 좀 격려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맛있는 거 사주시고 뭐 커피 사주시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 자꾸 오셔서 밥 사준다 그러면 더 힘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의뢰인들은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밥 먹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 얘기를 더 많이 해주고 싶기도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호사한테는 같이 만약에 밥 먹자라고 하면 그 밥 먹는 시간이 변호사한테는 계속 일하는 시간에 해당이 되니까 어쩔 때는 좀 지치기도 해요. 그 사건에 너무 시간을 투입하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약간 변호사들한테 과한 격려는 아니고 가끔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내 편이잖아요. 변호사는 나를 대신해서 같이, 그리고 나를 안내해서 우리의 목표를 같이 성취해내려고 하는 동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당연히 내 일이 아니니까 이름을 좀 잘못 쓸 수도 있고 뭐 사실관계를 좀 달리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거 잘못됐네요 라고 하시면 되는지, 아니 변호사가 이것도 말이야 제대로 안 읽어보고 이렇게 쓴 게 어디냐고, 이래서 변호사 당신 말이야 수임료 그렇게 받아가면 되겠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 그러면 안 하고 싶죠. 솔직한 얘기로 막 그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분 또 전화 왔네. 또 뭐라 그러실까? 그럼 오자마자 막 언성 높이시고, 아니 말이야, 이 재판이, 우리나라 재판이 이렇게밖에 안 하냐는도, 변호사들이 지금 이거밖에 못 하냐는도, 그러면 정말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걸 왜 맡았나? 이렇게 되면 한 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내 팀으로 만드셔야죠. 나를 도와서 같이 가는데, 그래도 첫 말씀이,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네. 근데 근데 오늘 제가 재판 가서 보니까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건 뭐지요?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갑자기 대뜸, 아니 말이야, 변호사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럼 그것도 전화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갑자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 있죠. 고생해가지고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왔어. 만약에 재판을 하다 보면 조정을 했는데, 조정을 하는 동안 뭐 서로 이제 밀고 당기기도 하다가 판결은 아직 안 났지만 뭐 요 정도 성과가 있어서 오늘 여기 법원에 조정을 했는데 요 정도 판사님께서 조정해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누가 이런 조정한다 그랬냐고 말이야. 이게 뭐 안 하느니만 못한 거지. 내가 괜히 소송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판결 받으시지 뭐. 그리고 더 이상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정이.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의뢰인한테 너무 안 좋은 케이스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이거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뭐 변호사가 서비스업이니까 훨씬 더 상냥하게 해야지, 그럼 뭐 우리 의뢰인들 보러 변호사 감정 맞추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본인한테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일을 승소하게끔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화가 나시죠? 재판하다 보면 속도 상하고. 그런데 너무 푸시하시면, 너무 밀어붙이시고 너무 엄하게만 하시면 정말 그거는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격려해 주세요. 우리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저희 이제 신임 변호사들, MZ 변호사, MZ 세대들, 그런 경우는 야단 맞는 거 정말 싫어해요. 조금 야단치면 다 퇴사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변호사들한테도 좀 격려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십시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이제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그리고 수임을 하면 저희가 카톡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변호사를 초대해서 같이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가끔 막 진짜 일요일날 아침 7시쯤 전화하세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전화가 오면 안 받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요. 이게 웬일이지, 무슨 큰일 났나 그러고 받으면 이분이 일요일인지도 모르시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 그래, 잠이 없으신 분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산에도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다 씻고 아침밥 먹고, 그리고 있으니까 해가 중천에 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전화 오는데, 변호사는 아직 출근 전이거든요. 변호사 출근 9시에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7시부터 전화하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날 다 사정이 있잖아요. 회식을 할 때도 있고 야근을 할 때도 있고. 근데 막 조금이라도 더 눈 붙이고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면 좋은 말로 표현을 못 하죠. 지금 너무 빠른 시간인데 우리 안 받으면 또 화내시기도 하고 계속 전화 오시기도 하거든요. 본인은 급하니까. 그래도 좀 예의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업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자꾸 문자하시고 전화하시고 휴일에 카톡 이만큼씩 올리시고 하면 또 읽고 답변 안 하면 또 화내세요. 아니 말이요, 왜 답변을 안 해주냐고. 저는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의사 선생님하고 라고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의사한테 아무 때나 전화하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의사한테 전화해, 이거 빨리 와서 나 지금 안 떨어지는데 약을 다시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잘 못하는 것처럼, 물론 입원 환자는 다르겠지만, 근데 외래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의사들도 시간을 줘야 되고 진료할 수 있고 쉬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말보다는 글로 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켜보고 있다가 야단치지 마시고 자주 물으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야단치는 것보다는 좀 격려를 많이 해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무 시간은 좀 준수해달라. 요것만 지켜주셔도요, 변호사랑 굉장히 기분 좋게, 그리고 잘 활용해서 승소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